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10 불안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첫 시간을 나갔는데, 오늘은 욕망의 그래프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욕망의 그래프가 왜 필요하냐면, 이 불안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욕망의 그래프에서 어떻게 불안이 관련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이 욕망의 그래프는 상단과 하단이 좀 구분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요 선이 중간선으로 해서 요 밑에 요 부분이 이제 욕망의 그래프의 하단입니다. 그리고 이 위가 욕망의 그래프의 상단이 되는 것이죠. 요 하단, 여기는 상징계는 상징계인데 상상계적 상징계예요. 상상적 상징계. 그 다음에 요 중간 이후에 요 윗부분은 상징적 상징계. 상징계적 상징계. 그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하단부에서 오늘은 욕망의 그래프의 구조를 보면서 거기서 불안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델타, 이것은 무정형의 이 주체를 얘기합니다. 여기 밑에 슬래시 s가 있지만 출발은 이 무정형 덩어리로서의 이 델타,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쭉 이제 상징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상징계에 진입해서 결여되지 않은 대타자를 만나게 되죠. 결여되지 않은 대타자인 엄마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를 만나면서 이 아이는 상징계에 완전히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엄마는 아이에게 목소리를 제공하는 엄마입니다. 이 엄마는 아이에게 목소리를 제공하는 엄마예요. 근데 그 엄마의 기표는 아이를 거세시키는 기표가 아니에요. 아이의 이상적 자아를 만들어내는 기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의 그 기표를 통해서 아이는 이 스몰 s 가로 a거든요. 스몰 s, 자신에 대한 기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엄마의 기표의 영향이에요. 엄마의 기표는 아이를 거세시키는 기표가 아니라 아이의 이상적 자아를 만들어내는 기표입니다. 그래서 이 스몰 s, 즉 기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 이쁘다, 아이 잘생겼네, 아이 멋지네, 이런 거죠. 그래서 아이의 이상적 자아를 형성하는 그런 기표로 상상적 자아, 이상적 자아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표로서 엄마의 기표가 여기서 작동하는데, 그것은 목소리를 통해서 목소리로 아이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뭐를 느낍니까? 아, 나는 뭔가 훌륭하구나. 아, 나는 뭔가 바람직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이죠. 만약에 엄마의 목소리가 화난 목소리라든지 짜증난 목소리라든지 그런 목소리라면 아이가 그런 걸 느낄까요? 느끼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엄마의 목소리가 굉장히 밝고 화창하고 즐거운 목소리다. 그럴 때는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느끼는 것이죠. 뭘 느낍니까? 아, 나는 멋진 아이야. 아, 나는 지금 엄마한테 지금 나는 이 순간에 인정받고 있고 칭찬받고 있는 게 분명해 하는 어떤 무의식적 지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이는 자기의 이상적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이상적 자아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IA라는 것이에요. IA인데 그 IA는 거울상 자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 거울상 자아는 어디서 생기느냐? 거울상 자아는 거울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나 멋지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거울상 자아라는 게 생기는데, 그 거울상 자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소타자,
자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자, 이게 I A예요. 이게 바로 거울상 자아를 통해서 생기는 소타자입니다. M, 이거는 거울상 자아죠. 예, 또는 아이가 이제 한 6개월 정도쯤 되면은 거울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거울에 비치는 어떤 이상적인 형태와 똑같다는 그런 이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거울상 자아예요. 그게 IA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IA를 통해서 이쪽이 IA네요. IA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자아 안에 또 다른 자아, 즉 상상적 자아, 이게 이제 이 소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울상 자아를 통해서, 거울을 보고 아이가 감탄하면서 거울상 자아를 만들고, 거울상 자아를 통해서 이 내면에 내재화시킨 또 하나의 자아, 이게 소타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울상 자아인데, 거울상 자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자아인데, 이건 완전히 이상적 자아죠. 근데 여기서 이 이상적 자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상적 자아가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엄마가 나에게 기표를 던질 때, 나에게 말하자면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를 좋아하는 그런 기표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짜증나는 기표도 던지겠죠? 때로는 좀 화나고 좀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아이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엄마가 왜 이러지? 엄마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엄마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엄마가 왜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고 딴소리 하지? 이런 엄마에 대한 신뢰감의 균열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아이의 존재적인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에게 존재적인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적인 불안을 갖다가 커버하고 있는 것이 바로 M 혹은 IA라는 것이죠. 거울상자 혹은 소타자, 이상적자.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엄마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좌절, 이걸 갖다가 커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적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불안을,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불안을 갖다가 커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상적자의 역할이죠. 여기서 이게 IA로 내려오죠. 대문자 IA로 내려오죠. 이것은 뭐냐면, 이 이상적 자아가 대타자의 인정을 받을 때, 대타자의 단일 특질을 통해, 단일 특질이라는 건 눈빛이 될 수도 있고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표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대타자의 단일 특질을 통해서 확인되고 승인이 될 때, 이때 이 자아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아 이상, 이데알 이고 자아 이상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제 아이에게 일평생의 어떤 추구해야 될 대상 A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이상적 자아라고 만들어진 이 소타자 또는 거울상 자아, 이것이 하는 일이 아까 불안을 커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 아이가 이 위 그래프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 결의의 주체로 들어갈 때, 환상이 뜨거든요. 그 환상이 뜨는 가운데 대상이 형성되는데, 그 대상에 이 이상적 자아가 컬러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상의 대상 A가 만들어지는 통로는 결여를 지각하면서 그 결여에서 주체의 어떤 결여를 캐모플라지하기, 결여를 갖다가 덮기 위한 어떤 환상을 띄우는데, 그 환상에 뭐가 있느냐면 대상 A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 A에 컬러를 입혀주는 것, 색채를 입혀주는 게, 주체만의 독특한 특질을 입혀주는 게 뭐냐면 이 거울상 자예요. 이 소타자. 그러니까 소타자의 역할은 두 가지. 하나는 불안을 커버해 주는 것. 이 엄마에게서 오는 좌절을 캐모플라지 해주는 역할하고, 또 하나는 이 결여를 지각하면서 만들어진 환상 속에 있는 대상 A에
자신만의 칼라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 A가 자신의 결여를 채우리라고 가정되는 어떤 대상 A가 환상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대상 A가 만들어지는 통로가 바로 결여의 지각과 동시에 이상적 자, 이것이 연합해서 하나의 이 주체의 환상의 대상을 만든다. 그 환상의 대상이 바로 대상 A라는 것이고 소문자 대상 A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는 욕망의 변증법으로 들어가고 욕망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대타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상이에요. 자아 이상이에요. 이 IA, 대문자 IA라는 거, 여기서 소문자 SA라는 거, 이건 대타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주체의 기의예요. 나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한 감각, 나에 대한 이미지, 나에 대한 어떤 이 자주성, 주관성, 그런 건데, 이것이 대타자의 인정을 거치게 되면 이게 자아 이상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아 이상으로.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대타자가 다 슬래시가 없죠. 슬래시가 없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대타자는 다 완벽한 대타자예요. 그러니까 결여가 없는 대타자죠. 결여가 없는 대타자의 기의, 결여가 없는 대타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아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상상계라는 거예요. 상상계적 상징계. 언어의 세계에는 들어왔어요. 상징계에는 들어왔어요. 근데 상상계적인 상징계. 이 상상계적인 상징계가 다시 위상반부로 올라가서 상징계로 진입할 때, 진정한 상징계로 진입할 때, 그때 이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욕망의 그래프 아랫부분이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불안이 만들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무정형 덩어리가 상징계에 진입하면서 엄마라는 거세되지 않은 그 완벽한 주체로서의 엄마라는 상징계에 진입하면서 그 엄마에게 한편으로는 지지와 격려와 공감을 얻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에게 좌절하는 경험을 하는데, 그때 엄마에게 좌절할 때 존재적인 불안이 올라온다. 그래서 마치 엄마로부터 유기될지 모르는 불안, 엄마라는 품속에서 내가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이 엄마라는 대타자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 불안을 캐모플라지하는 것이 바로 IA 또는 moi, 거울상자, 이상적자라는 소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타자는 아이의 존재적 불안을 캐모플라지할 뿐 아니라 나중에 생기는 그 환상의 대상에 자신만의 칼라를 입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moi 또는 IA라는 것이죠. 또는 I-A. 이게 소타자예요. moi 똑같은 것이죠. I-A 이퀄 moi, 소타자예요. 이거는 자아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자아죠. 이상적 자아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IA라는 거, 이것은 이상적 자아가 대타자의 승인을 받으면서 그 하나의 자아 이상으로 변모하는 것이죠. 자아 이상으로 변모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것이 바로 이 대상 A에 칼라를 입히는 것이죠. 이상적 자아 이상, 이런 것들이 다 대상 A에 칼라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욕망의 변증법 하단부에 대해서 여기서 불안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커버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봤고, 이제 다음 주에는 상반부에서 불안이 어떻게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캐모플라지 할 수 있는가,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이 세미나시 불안에서 이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아이가 이 상징계, 이 출생 이후에 상징계에 진입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에 대한 반응, 방어, 그런 것과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락강이 여기서 욕망의 그래프를 게재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 하단부를 보고 다음 주에는 상단부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